안녕하세요. 일하는 개미TV의 일개미입니다. 오늘은 저의 수익률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정규 업데이트 시간인데요. 저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번 주 주식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결론적으로 1포인트 상승하는 보합이죠. 하지만 이제 주봉 꼬리 보면 아시겠지만 참 다이나믹했는데요. 안타깝게도 저희 종합주가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 계좌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늘었어요. 참.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? 예. 맨 누차 제가 전문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, 이런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하고요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어쨌든 뭐, 종합주가 지수가 보합을 했는데, 제 계좌가 빠졌다는 건, 일단 뭐, 제가 못했다는 거죠. 예, 저번 주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, 순 자산 총액이 이게 위에가 지난주고 밑에가 이제 이번 주 계좌입니다. 지난주가 986만 1,106원, 1,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많이 줄었죠. 이번 주 더 줄었죠. 975만 9,372원으로 총 10만 1,734원 마이너스 났습니다. 신기하죠?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보합인데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1포인트 올랐죠. 올랐는데 어떻게 내 계좌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지 참 신기한 일인데, 자, 구성 종목으로 보면은 몇 가지 줄었습니다. 기계장비, 나스닥,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종목들 자체를 아예 다 매도를 했고,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 지난주 계좌에는 총 매입 금액이 800만 원대죠. 800만 원대인데 이번 주 보시면 이제 180만 원으로 많이 줄었죠. 일단은 현금화 했습니다. 많이 현금화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번 주 주식시장 자세히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자세히 보면요. 월요일부터 큰 사건이 빵 터졌죠.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. 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큰 거 오나? 2007년, 2008년에 그 상황이 재현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때 막 급하게 막 팔았어요. 이때 급하게 팔았습니다. 근데 뭐 미국 정부가 어, 조기에 잘 마무리했죠.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미국 청문회에 가서 뭐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,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소리를 했죠. 이런 소리를 했는데,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거 보니까 저거 못할 것 같아. 저 금리 저렇게 못 올려. 이건 오히려 잘 된 거야. 이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.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반등했죠. 쭉 올라서 월요일에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.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웃긴 건 이제 화요일이죠. 분명히 월요일에만 해도 이거 호재야, 오히려 호재야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 화요일에 내려갔죠. 이거 뭐 저기 뭐 기사가 그냥 주시장에 맞춰서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도 아니고, 어쨌든 뭐 이유는 이렇답니다.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렇게 미국에서 뭐 작은 은행이 아닌데, 그렇다고 뭐 탑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은행이 아닌데, 저 정도 은행이 망했으면 그보다 더 작은 은행은 이제 어떻게? 더 작은 은행 더 위험한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. 분명히 어제만 해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뭐 제가 생각엔 핑계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빠졌답니다. 그리고 수요일에 바로 반등합니다. 반등을 하는데, 반등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, 미국입니다.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딱 예상한 만큼 나왔대요. 그러면서 거봐, 저기 파월 의장님께서 금리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거야,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주시장이 어제 수화요일에 비해서 바로 반등을 합니다. 근데 목요일에 또 하나 터지죠. 이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 얘는 그 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. 이 투자 은행인데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훨씬 큰 은행입니다. 비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몇 년 전부터 계속 손해를 보고 있죠. 손해를 봐서 문제인데,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또 실리콘밸리 뱅크에도 많이 투자를 했대죠. 그러면서
와, 이거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? 그러면서 이제 예금자들이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는데, 스위스 정부가 이번에도 그 실리콘밸리 뱅크 때 미국 정부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스위스 정부가 나와서 지원하겠다. 걱정하지 마라.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 회복했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그 뒤 기사가 하나 있죠.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해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을 했다. 근데 이런 기사를 낼 거면 중대한 약점이 뭔지를 알려주든지, 아예 중대한 약점이 뭔지 안 알려줄 거면 발표하지 말든지. 근데 어쨌든 발표를 했는데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대요. 네. 어머, 오늘까지도 이게 뭔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. 쟤네만 알죠. 크레딧 스위스만 알죠. 근데 이 중대한 약점이 뭔지 전 굉장히 불안합니다. 뭐 이제 나중에 여기에 뭐 이제 파생 상품이 뭐 어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잘 마무리됐다. 잘 마무리됐고,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은행 뭐 파산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대형 반도체주 위주로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.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제랑 지난주랑 비슷하게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. 그래서 다음 주는,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데? 이게 궁금한데, 다음 주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이분이죠.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, 다음 주에 발표가 있죠. FRB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, 불안한 건 이제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. 유럽 중앙은행이 3.5%로 빅스텝 밟았죠. 물론 유럽은 이제 3.5% 3.5포인트로 올라간 거고, 미국은 지금 5%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, 상황이 다르죠.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, 그래도 이 상황에 또 빅스텝을 밟아줬다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, 어쨌든 결과는 3월 23일 오전 3시에 나오죠. 저는 사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. 이제 현금화 했죠. 많이 매도해서 현금화 했습니다. 근데 앞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될지, 아니면 요 현금화, 더 이상 현금화는 이제 안 할 것 같은데, 요 현금화를 한 채로 그대로 갈지는 요 이제 금리 발표 이후에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때 저기 의장님께서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더 금리를 올리면 못 견딜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, 이제 저도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적당한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게 될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님께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게 되면 참 이제 불안하죠. 매수하기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.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이 뭐 그렇게 딱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진 않겠죠. 보셨잖아요, 앞에서.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는 뭐 이미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죠. 이거 웃을 일 아니네. 죄송합니다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런 마이너스 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궁금합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 다음 주에도 힘내도록 하고요.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